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이렇게되기 이정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이 주가의 이론적인 형성 과정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 주가가 비싼가 싼가, 비싼 가격이냐 싼 가격이냐에 대한 기준. 우리가 보통 평균적으로 EPS라든가 PER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통 계산을 해가지고 시장 대비해서 주가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 그런 기준을 좀 가지고 매매를 이제 나서는 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성장주에 대한 프리미엄이라든가 이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테마적인 부분이라든가 이 기업마다 프리미엄을 부과하는 수준들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이 업종별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PER을 형성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 기준을 가지기 위해서 PER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를 통해서 EPS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일단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울 거 없고, 삼성전자 이 재무제표로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삼성전자 치고, 여기 이제, 여기 종목 분석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 계산이 다 돼 있거든요. EPS 5,159원이다. 최근 4분기 기준에서 계산을 한 거고요. 최근 4분기 실적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볼 것들은 연간 추정치로 EPS를 계산하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죠. 연간이고, 자, 여기 재무제표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게 복잡하니까 다 볼 필요가 없어요. 다 볼 필요가 없고, 지금 여기 다 계산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맨날 여기 와서 볼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주식시장에서 재무제표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시간들도 그런, 계산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잘 나와 있지만, 계산하는 방법들, 우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렇습니다. 알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는 우선주도 있고 보통주도 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단기 순이익, 자, 단기 순이익, 이 지배주주, 지배 순이익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나누기 주식수를 해줘야 돼요. 주식수는 이제 보통 보통주들이랑 우선주 이런 것들을 합한 것들을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얼추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네이버에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볼게요. 여기 삼성전자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얼마나 되냐. 자, 상장 주식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자, 여기 상장 주식수 나누고 더하고 이제 우선주가 있죠. 삼성전자 우선주 상장 주식수 이거를 두 개를 더해주면은 이게 삼성전자가 상장을 시켜놓은 발행을 해놓은 주식수라는 거예요. 주식수가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단기 순이익을 봅시다. 단기 순이익 지배주주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도 주식수를 얘가 이제 액면분할을 했다든가 유상증자를 했다든가 감자를 했다든가 주식수에 대한 변화는 없었으니까 자 여기서 단기순이익 지배주주 있죠. 지배주주 순이익 여기에서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 액수에서 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이거를 나눠줘 버리면 나눠요. 1주당. 그럼 3,841원 이렇게 대충 어느 정도 나왔죠. 3,841원. 여기 보면은 EPS 계산된 게 3,841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죠. 여기 3,841원 EPS. 2020년도를 본 겁니다. 2020년도. 그럼 보통 2020년도에 지금 주가를 계산을 해버려요. EPS가 그러면은 3,841원이 나왔잖아요. 3,841원. 지금 현재 주가가 73,300원. 계산했을 때 3,841원. 이게 3,841원이 단기 순이익 지배주주에서 주식수를 나눈 게 3,841원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EPS는 3,841원이 됩니다. 3,841원. 자, 그러면은 여기 3,841원에 현재 주가 작년도 실적을 발표를 한 게 EPS가 1주당 우리 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주식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1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EPS가 나온 거예요. 1주당 순이익. 자, 그럼 여기에서 PER 계산을 할게. 73,300원. 여기에서 이거를 나눠줘 버리면은 지금 19배라는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PER. PER은 주가 나누기 EPS더라.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73,300원이고 여기서 나누기 3,841원 하면은 19배. PER 19배를 형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확정치라고 보면 돼요. 확정치라고. 자, 지금 보면은 2020년도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실적 발표하는 것들은 2021년도 4분기 실적까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여기 보면은 EPS가 5,852원이 나와 있잖아요. 5,852원, 3,841원. 작년 2020년도로 대입했을 때는 19배 수준이지만 EPS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올랐다, 지배주주 순이익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여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자, 이런 식으로 작년 2020년도 대비해서 2021년도가 올랐다라는 겁니다. 주식수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주식수에 대한 변화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나눠보면 되죠. 간단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이 주식수라고 했잖아요. 주식수를 나눠보면은 5,851원 여기 보면은 5,852원 반올림 되니까 똑같죠? 5,852원이잖아요. 그럼 73,300원에서 5,852원 2021년도 계산해보면 PER이 지금 12배 수준들이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얘가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싼지 비싼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업종 평균치가 있습니다. 업종 평균치. 자, 업종 평균치는 뭐냐? 전기 전자 쪽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가는 산업이에요. 산업 동종 업종별 PER은 평균적으로 12배 정도더라. 12배 정도.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12배 정도죠. 12배 정도. 12.63배인데 12.52배 정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은 저렴한 편이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코스피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에 연관을 또 시켜야 됩니다. 다른 종목들은 다르겠지만, 자, 그럼 코스피 지수 EPS도 계산을 좀 해볼 줄 알아야겠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는 기사를 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투데이 끝없는 뭐 이 기사에서 정성욱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인데, 한국갤러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코스피 주가 순이익 PER이 11배 정도를 기록을 했다. 11배라고 했죠. 전날 11배. 근데 지금 주가가 12배다. 코스피 대비해서 주가가 높은 편인 거예요. 지금 높은 편인 거예요. 자, 이 보면은 1년 전인 2021년도는 32배 정도로 형성을 했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은 19년도 10배, 20년도 18배, 그리고 2021년도 32배. 자, 근데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서도 고가가 작년에 2021년도에 최고가가 96,800원까지도 가기도 했었잖아요. 그럼 작년도의 PER을 계산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96,800원에서 3,841원 2020년도로 계산하니까 그러면 25배죠. 25배고 지금 여기 보면은 32배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얼추 적절하게 적정 가격에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올라갔던 현상들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보면은 PER이 11배 수준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가 2663포인트라는 것을 감안해서 240원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11배 수준이 되죠. 그러면은 코스피가 순이익이 EPS가 240원 수준이구나. 자, 그렇게 치면은 보통 이제 저점을 10배라고 보는 거고, 고점을 32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요. 시장의 환경들, 뭐 시중 금리가 인상되는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크게 하락한다는 의미고 주당 순이익이 좀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뭐 우크라이나라든가 여러 가지 정세들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EPS가 좀 살짝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경제 성장률이 좀 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EPS가 실질적으로 1주당 순이익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 거고, PER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는 거고, 코스피 대비해가지고 물론 시가총액이 큰 가치주들 같은 경우에서는 변동성이 이렇게 크진 않죠. 크진 않은 상황들인데 고점은 어디인가? 평균적으로 PER이 10배 정도 수준에서는 저가 매수세들이 들어오더라. 매수세들이 그렇게 하방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 12배 수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은 가격이 코스피 대비해서는 조금은 있더라. 근데 이제 코스피가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른 종목에 같이 응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이런 EPS라든가 PER 같은 것들을 성장주라든가 고밸류에이션이 프리미엄이 많이 반영이 되는 성장주라든가 뭐 PER이 뭐 200배다 300배다 그렇게 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력주, 테마주 아니면 뭐 그런 대선 인맥주 막 그런 테마주 그런 종목들의 EPS를 대입을 한다, PER을 대입을 한다. 그거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서는 보통 대개적으로 대개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요. 시가총액이 낮고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아니라 기대감으로 인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싼 편이구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은 테마적인 이슈라든가 모멘텀들 그런 것들 좀 강화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가는 종목들인데 PER이라든가 EPS 주당 순이익의 내재 가치가 얼마고 이 기업의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런 것들을 따지기에는 적절하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PER이라든가 EPS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치주라든가 실질적인 실적주라든가 그런 종목들 실적에 대한 움직임들을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 것들의 평가하는 지표로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아냐 모르냐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을 싼데 샀다 비싼데 산다 뭐 1000배 가는데 PER이 아무리 테마주고 뭐 그런 PER의 실적적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는 바이오 종목들이라고 하더라도 800배 PER이 800배 1000배 이렇게 올라가는데 매수를 한다 그거는 내가 손실을 감안을 하더라도 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지표로 이걸 알고 사느냐 모르고 사느냐의 차이가 내 자금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직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EPS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PER을 계산하는 방법 차트에 다 나와 있어요. 재무를 조금이라도 본다면 PER이 다 나와 계산이 다 돼 있습니다.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도 삼성전자 검색만 해봐도 여기 PER이 얼마인지 EPS가 얼마인지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몇천 배 되는 그런 종목들을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들은 알고 사는 거 아니면은 관심 없이 그냥 무지하게 샀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재무적인 부분들,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이런 걸 보시라고 계산을 다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 하시라는 것보다 이게 종목이 비싼지 싼지 이게 2021년도 대비해 가지고 주가가 비싼지 싼지 이런 것들은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참고는 하자.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것들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 좀 복잡하시기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이제 돌려보시고 EPS 계산하는 방법, PER 계산하는 방법 쉽게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고 도움이 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